국가 최고 기밀 등급의 봉인이 해제되었습니다. 미 합동 특수작전 사령부와 백두혈통의 적자 김한솔이 주도하는 평양 중심부 진격작전이 마침내 실행되었습니다. 70년 세월 견고하게 성벽을 쌓아온 지구상 최후의 독재 정권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 대격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한반도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물줄기가 평양 한복판에서 솟구칩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단죄하러 왔다. 대한민국이 전율할 위대한 역사의 기록, 그 압도적이고 장엄한 서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6년 이 칠흑같이 어두운 겨울밤, 평양 시내의 모든 불빛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전화는 끊기고 평양 전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김정은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지 사흘째, 굶주린 인민들이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고 있는 바로 그때 평양의 어둠을 뚫고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비운의 황태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입니다. 아버지를 독살로 잃고 세상을 떠돌던 그가 이제는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와 함께 총을 들고 평양의 심장부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은을 끝장내고 북한 인민을 구원할 단 한 번의 기회, 작전명 고스트 프린스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괌의 미군 기지로 가보겠습니다.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은 비밀 회의실 안 미 합동 특수작전 사령부의 마이클 대령이 김한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김한솔 씨, 준비됐소? 자네가 돌아가는 곳은 고향이 아니라 생지옥이요.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게 만든 자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 곳이지. 살아서 돌아올 확률은 1%도 안 되는데 정말 가겠소? 김한솔은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대답합니다. 대령님, 저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평양의 인민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피비린내 나는 독재 정권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김정은만은 반드시 내 손으로 심판하겠습니다. 김한솔의 품 안에는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꾼 비밀 USB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평양 지하 500m 아래 숨겨진 김정은의 비밀 벙커, 백두산 서기실의 설계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설계도 없이는 세상 그 누구도 김정은이 숨은 구멍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양의 상황은 아비규환입니다. 김정은이 보이지 않자 독사 같은 여동생 김여정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반대하는 장령들을 현장에서 즉결 처형하며 평양을 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수화기를 든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를 찢는 듯 울려 퍼집니다. 보위국장, 이 멍청한 놈아. 오빠가 숨어있는 지하 통로 번호를 대란 말이야. 내 손으로 직접 그 산소호흡기를 떼버려야 이 나라가 온전히 내 것이 된단 말이다. 오늘 밤 안에 못 찾으면 내 놈의 3대를 멸해버리겠다. 김여정의 눈은 이미 인간의 눈이 아닙니다. 권력에 미친 야수의 눈입니다. 그녀는 오빠를 죽이고 자신이 여왕이 되기 위해 평양 전역의 계엄군을 풀어 집집마다 문을 부수고 청년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인민들은 배급이 끊겨 굶어 죽어가는데 이 남매는 서로의 목을 노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각 남포 앞바다에서는 거대한 강철 괴물, 미 해군 핵잠수함이 소리 없이 물 위로 솟구칩니다. 칠흑 같은 바닷물을 가르고 김한솔이 가장 먼저 땅을 밟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카지노 칩 하나를 꺼내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마카오에서 마지막으로 손에 쥐고 있던
피 묻은 유품입니다. 아버지, 드디어 평양 땅을 밟았습니다. 당신을 죽인 저 악마들에게 1000배 만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팀장님, 3시 방향 북한군 초소 발견. 조용히 처리하고 김한소를 보호하라.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김정은이다. 하지만 여러분, 작전은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보위국장은 김여정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김정은을 은밀한 곳에 가둬두고 자신이 직접 북한의 주인이 되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한솔이 올 것을 이미 예견하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김한솔에게 벙커 설계도를 보완해준 내부 조력자가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신복인 서기 실장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김정은의 폭정에 환멸을 느끼고 백두혈통의 적자인 김한솔을 통해 새로운 북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침투조가 평양 외곽에 발을 내딛는 순간 멀리 김일성 광장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옵니다. 먹을 것을 달라며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향해 계엄군이 무차별 발포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쌀을 달라. 김정은은 물러가라. 아, 이 얼마나 눈물겨운 장면입니까? 우리 동포들이, 저 힘없는 노인들이 맨손으로 탱크를 막아서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김한솔은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동포들의 비명에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저격용 탄환이 김한솔의 어깨를 스칩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정예 암살조가 이미 침투 경로를 잃고 매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침입자다. 전원 사격. 좁은 골목길에서 빗발치는 총탄과 박격포탄이 터집니다. 김한솔은 눈앞에서 미군 동료가 쓰러지는 광경을 보며 울부짖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다시 총을 잡습니다. 보이십니까? 저분들이 바로 제가 싸워야 할 이유입니다. 가자. 오늘 김정은을 잡지 못하면 나는 여기서 죽겠다. 이제 침투조는 스텔스 헬기를 타고 평양 중심부로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평양의 방공망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성산 기지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 3발이 헬기를 향해 붉은 불꽃을 뿜으며 쫓아옵니다. 라곤, 미사일이 오고 있습니다. 회피 불능. 안 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헬기 날개에 미사일이 정통으로 박힙니다. 거대한 화염이 밤하늘을 찢어발기고 김한솔이 탄 헬기는 평양 김일성 광장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추락하는 헬기 안에서 김한솔은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정신을 잃어갑니다. 김정남은 왜 죽기 직전 아들에게 이토록 위험한 설계도를 남겼을까요? 그저 복수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설계도 속에 북한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자금줄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사라진 김정은은 정말 병석에 누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김한솔은 이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 김정은의 숨통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평양의 차가운 땅바닥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 것인가? 평양의 밤하늘을 찢어발긴 거대한 폭발음, 추락하는 스텔스 헬기 날개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시뻘건 불길은 마치 평양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김일성 광장 근처 낡은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곤두박질친 헬기 잔해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찌그러진 조종석 문을 발로 차고 한 사내가 기어 나옵니다. 바로 백두의 적자 김한솔입니다.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가슴 포켓에서 붙인 김정남의 유전자가 담긴 작은 은색 펜던트를 꺼내 꽉 쥡니다. 아버지, 아직 죽을 때가 아닌가 봅니다. 하늘이 저 악마들을 심판하라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김한솔은 정신을 잃은 델타포스 팀장을 어깨에 들쳐 메고 멀리서 달려오는 북한군 계엄군의 서치라이트를 피해 어둠 속으로 몸을 날립니다. 평양의 거리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아래에는 분노와 굶주림으로 가득 찬 인민들의 숨소리가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김한솔이 숨어든 곳은 평양 지하 150m 아래에 건설된 세계에서 가장 깊다는 평양 지하철 광명역 통로였습니다. 차가운 지하도의 공기에는 수십 년 묵은 기름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내가 진동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지하철역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수십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지하 요새이자 김정은이 숨어든 벙커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찰컥하며 노릿의 후퇴 고정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낡은 소련제 AK-47 소총을 든 북한군 순찰대원 3명과 마주친 것입니다. 김한솔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손을 들며 가장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위험 있는 평양 사투리로 입을 엽니다. 내 얼굴을 보라. 너희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눈으로 똑똑히 보란 말이다. 전술 라이트 불빛이 김한솔의 얼굴을 비춥니다. 김일성과 똑 닮은 그의 얼굴, 그리고 귀 뒤에 새겨진 백두 혈통만의 비밀 문신을 본 병사들의 손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얼굴은 김정남 동지의. 그래, 나는 김한솔이다. 내 아버지를 죽이고 너희의 부모 형제를 굶겨 죽인 저 미친 김정은을 끝장내러 왔다. 길을 비켜라. 아니면 나를 쏘고 영원히 역적의 이름으로 살겠느냐. 이게 웬일입니까? 병사 중 가장 나이 지긋한 노병이 갑자기 총을 내려놓더니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자님, 이제야 오셨습니까?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저 안쪽 5번 통로로 가십시오. 그곳이 진달래 초대소 벙커로 연결되는 비밀 통로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겠습니다. 어르신들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핏줄의 힘이고 민심의 무서움입니다. 김한솔은 노병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어둠 속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평양시내 모든 전광판에 갑자기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합니다. 사라졌다던 김정은이 건정한 모습으로 나타나 연설을 시작한 것입니다. 친애하는 인민군 장병들과 평양 시민 여러분, 지금 미제의 앞잡이가 된 역적 김한솔이 평양에 침투했습니다. 보는 즉시 사살하십시오. 그놈을 죽이는 자에게는 공화국 영웅 칭호와 함께 평생의 부귀영화를 약속하겠습니다. 화면 속 김정은의 모습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김한솔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딥페이크라는 첨단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가짜다. 김정은은 지금 겁에 질려 벙커 구석에서 오줌을 싸고 있을 것이다. 저 영상에 속지 마라. 김한솔과 미군 요원들은 지하철 선로를 따라 질주합니다. 저 멀리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부흥역 승강장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김여정이 보낸 정예 저격병들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타겟 확인, 사격 개시, 빗발치는 총탄이 지하철 벽을 때리고 불꽃을 일으킵니다. 김한솔은 훈련받은 대로 몸을 날리며 소음기 달린 권총으로 응사합니다. 퓨, 퓨. 단 2발의 총성으로 저격수를 제압하는 김한솔.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닙니다. 부친의 복수와 민족의 해방을 어깨에 짊어진 인간 병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 미군 지휘부로부터 긴급 무전이 날아듭니다. 한솔김, 조심해라. 우리 팀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누구도 믿지 마라. 배신자라니요. 이 천인공노할 소식에 김한솔의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평양까지 온 동료 중에 김정은의 돈에 매수된 쥐새끼가 있다는 말입니까? 김한솔은 곁에서 총을 쏘고 있는 미군 요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핍니다. 과연 누가 배신자일까요? 침투조는 마침내 진달래 초대소 지하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김정은이 가장 아끼는 기쁨조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던 타락의 궁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악마의 최후 요새가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강철문 앞에서 김한솔은 자신의 안구를 인식장치에 갖다 댑니다. 인식 완료. 김한솔 동지 환영합니다. 기계적인 목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것은 수십 구의 시신들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도주 경로를 은폐하기 위해 초대소 직원들과 비밀을 아는 간부들을 모조리 학살한 것입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김한솔은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흐릅니다. 그는 시신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어린 시절 자신에게 사탕을 쥐어주던 요리사 아저씨였습니다. 김한솔은 그의 부릅뜬 눈을 감겨주며 맹세합니다.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저 악마의 머리를 이 자리에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벙커의 심장부까지 남은 거리는 단 500m. 하지만 그 앞에는 김정은의 최후 결사대인 호위사령부 특수중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물에 취해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인간 기계들입니다. 김한솔은 등에 메고 있던 최첨단 전술 드론 청룡을 날립니다. 드론이 벙커 내부를 훑으며 적들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드론 화면에 잡힌 김정은의 방 안에는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개의 거울과 촛불, 그리고 이상한 재단들. 김정은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기괴한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비됐나? 3, 2, 1 돌입. 콱광. 섬광탄이 터짐과 동시에 김한솔이 방 안으로 뛰어듭니다. 사방이 거울로 된 거울의 방. 수천 명의 김한솔과 수천 명의 김정은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총구의 감촉이 느껴집니다. 움직이지 마. 왕자님,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어. 이 목소리는 바로 작전 내내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미군 요원 존이었습니다. 그가 김정은의 현상금에 눈이 멀어 총구를 돌린 것입니다. 존, 너마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미안하게 됐군. 명분보다는 달러가 더 달콤하거든. 자, 김정은 동지, 여기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거울 저편에서 비열한 웃음소리와 함께 휠체어에 앉은 김정은의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하하, 한솔아, 내 조카야. 내 아비 곁으로 갈 준비는 됐느냐? 김한솔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 과연 김한솔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요? 배신자의 총구 앞에 선 김한솔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한솔이 배신자 존에게 던진 단 한마디, 그리고 거울의 방이 피로 물드는 그 현장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평양 지하 벙커의 강철문이 열리고 마주한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참혹한 지옥도였습니다.
사방에 널린 차가운 시신들 사이로 김한솔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곳에는 평양의 실권을 장악했던 고위 간부들이 짐승처럼 묶인 채 숨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숨을 몰아쉬는 노인이 김한솔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그는 과거 김정남의 측근이자 어린 시절 한솔에게 몰래 초콜릿을 건네주던 외당숙이었습니다. 한솔아, 오지 말아야 할 곳을 왔다. 여기는 함정이다. 그놈은, 김정은은 이미 평양을 빠져나갔어. 백두산 지하 벙커로 핵가방을 들고 떠났다. 노인은 품속에서 피에 젖은 수첩 하나를 건네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수첩이 바로 북한 정권의 최후를 기록한 붉은 리스트였습니다. 해외로 빼돌린 통치자금의 비밀번호와 인민을 배신하고 은밀하게 중국에 나라를 팔아넘기려 한 매국노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북한 정권은 뿌리째 뽑힐 판국이었습니다. 대령님, 들으셨죠? 타겟은 백두산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당장 추격해야 합니다. 김한솔의 외침에 미군 지휘관 마이클 대령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한솔 김. 이건 함정의 냄새가 난다.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백두산까지 가는 길은 자살행위야. 작전을 중단하고 철수한다. 본부의 명령이다. 철수라고요?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간 우리 동포들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미군이 안 한다면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김한솔은 노인의 수첩을 챙겨 들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양의 차가운 빗줄기가 아니라 김여정이 직접 파견한 정예 추격조 918 특수작전대대의 총구였습니다. 역적 김한솔을 잡아라. 생포는 필요 없다. 머리만 가져와도 좋다. 평양의 젖은 도로 위로 육중한 장갑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한솔과 델타포스 대원들은 노획한 북한군 지프를 타고 빗발치는 총탄을 뚫으며 질주합니다. 대동강변을 따라 달리는 차창 밖으로 거대한 주체사상탑이 번개빛에 번뜩이며 기괴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마치 김씨 일가의 탐욕이 빚어낸 거대한 묘비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지프차 안의 낡은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차갑고도 날카로운 김여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카야, 들리느냐? 내가 들고 있는 그 수첩, 그건 내 아비를 죽인 자들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자백서다. 오빠가 죽였다고 생각하지? 아니, 진짜 범인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미군들과 손을 잡은 평양 내부의 배신자들이다. 나랑 손을 잡자. 내 오빠를 처단하고 우리 아버지를 욕보인 그놈들에게 복수하자꾸나. 김한솔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지금 옆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미군 요원들, 그리고 벙커 설계도를 넘겨준 조력자들.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한솔은 흔들림을 털어내고 소리쳤습니다. 고모, 당신도 똑같은 살인자일 뿐이야. 당신들의 권력 다툼에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더 피를 흘려야 만족하겠어? 난 오늘 이 추악한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겠어. 김한솔의 목표는 단 한 곳, 평양의 목소리라 불리는 조선중앙방송국이었습니다. 백두산으로 도망친 김정은의 행방과 인민의 고열을 빨아먹은 붉은 리스트의 실체를 전 북한 주민에게 생방송으로 폭로해야만 합니다. 방송국 옥상에 도착한 순간 숨막히는 침묵이 흐릅니다. 저 멀리 방송국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김한솔의 가슴을 겨냥합니다. 북한 최강의 저격수와 미군 델타포스 저격수의 10일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기를 찢는 탄환의 굉음과 함께
옆에 있던 미군 대원이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팀장님, 제가 엄호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김한솔은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방송 주조정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겁에 질린 방송원들을 밀쳐내고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하던 고향 땅, 그 평양의 공기를 가르며 그의 목소리가 북한 전역의 스피커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북조선 인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입니다. 당신들이 위대한 지도자라 믿었던 김정은은 지금 백두산 벙커로 도망쳤습니다. 여기 이 장부를 보십시오. 당신들이 강냉이 죽으로 연명할 때 그들이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똑똑히 보란 말입니다. 화면 속 김한솔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분노이자 슬픔이었고 70년 세월 억눌려온 우리 민족의 한이었습니다. 평양 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논밭에서, 그리고 군부대 내무반에서 인민들은 숨을 죽이고 이 방송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절정에 달하려는 순간 주조정실의 전원이 차단되며 사방이 암흑으로 변합니다. 정막 속에서 수십 개의 붉은 눈동자가 나타납니다. 야간 투시경을 쓴 김여정의 암살조들이 환풍구를 통해 쏟아져 내려온 것입니다. 방송은 여기까지다. 역정노마.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칼날 소리. 김한솔은 마지막 남은 권총 한 자루를 움켜쥐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립니다. 김정남은 왜 죽기 직전 아들에게 이 붉은 리스트를 남겨야만 했을까요? 그 안에 적힌 진짜 배신자의 이름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방송을 지켜본 평양 시민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암흑이 된 방송국 복도 끝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김여정의 군대가 방송국 자체를 폭파시켜 진실을 묻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김한솔은 피 섞인 침을 내뱉으며 건물 밖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저 멀리 평양의 흉물이라 불리는 류경 호텔의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과연 김한솔은 무너지는 방송국을 탈출해 다음 격전지인 류경 호텔로 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숨겨진 또 다른 가공할 만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폭발하는 방송국 뒤로 평양의 밤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 잔해를 뚫고 피투성이가 되어 탈출한 김한솔의 눈앞에 기괴하고도 웅장한 그림자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양의 저주라 불리는 105층의 거대한 피라미드, 류경 호텔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완공되지 못한 채 유령처럼 서 있던 그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이 사실은 김씨 일가가 숨겨둔 최후의 요새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평양의 운명은 지상 330m, 이 거대한 유리 감옥 안에서 결정됩니다. 김한솔과 살아남은 델타포스 요원들은 추격해오는 김여정의 군대를 피해 이 거대한 어둠 속으로 발을 들입니다. 대령님, 저 건물은 지도에도 없는 구역입니다. 내부가 비어 있다고 알려졌지만 열감지기에는 수백 명의 생체 반응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건 건물이 아니라 거대한 수직 요새입니다. 마이클 대령이 이를 악물며 대답합니다. 한솔 김, 저곳이 바로 내 아버지가 말했던 유리 무덤인가? 이곳을 장악하지 못하면 평양 탈출은 불가능하다. 전원 침투 개시. 호텔 내부는 밖에서 보던 폐허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최첨단 대리석 바닥 위로 번쩍이는 레이저 보안망이 깔려 있고 엘리베이터는 지상이 아닌 지하 깊숙한 곳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한솔은 그곳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지하 수십 층에 걸쳐 끝도 없이 펼쳐진 인쇄기들, 그리고 그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위조 지폐, 이른바 슈퍼노트였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우리 인민들은 강냉이 한 톨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데 이 지하에서는 전 세계를 속일 가짜 돈을 찍어내고 있었다니요. 김한솔의 절규가 텅 빈 호텔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그 비자금이야말로 김정은 정권을 지탱해온 검은 피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꼭대기층, 둥근 회전 전망대 구역은 사실 서울과 워싱턴을 겨냥한 전술 핵미사일의 최종 유도 장치가 숨겨진 통제소였습니다. 그때 호텔의 스피커를 통해 김여정의 서늘한 비웃음이 들려옵니다. 조카야, 내 아비 정남이가 왜 여기서 죽음을 예감했는지 아느냐? 그는 이 돈을 들고 도망치려다 들켰거든. 너도 내 아비처럼 이 가짜 돈더미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게 될 것이다. 5분 뒤면 중국의 정예부대가 이 호텔을 포위할 것이다. 너는 이제 미군의 앞잡이가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자로 기록될 것이다. 실제로 평양 북쪽 국경을 넘은 중국의 설표 특수부대가 장갑차를 앞세워 류경 호텔로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북한군과 미군, 그리고 중국군까지 뒤엉킨 3파전의 대혼란. 김한솔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꼭대기층으로 가겠습니다. 핵미사일 유도 장치를 파괴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서울은 오늘 밤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미쳤나? 100층까지 계단으로 가겠다는 건가? 저격수들이 층층이 깔려 있다. 방법이 있습니다. 외벽을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김한솔은 특수 로프 하나에 의지한 채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류경 호텔 외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평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불타는 방송국,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인민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 김한솔은 피 맺힌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움켜쥐며 한층 한층 위로 올라갔습니다. 90층 높이 로프가 끊어질 듯 팽팽해진 순간 유리창 안쪽에서 총구가 나타났습니다. 김여정의 최정예 경호대원이 유리창을 깨고 한솔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허공에 매달린 채 벌어지는 목숨을 건 사투. 한솔은 단검을 뽑아 적의 가슴에 꽂아 넣고 깨진 유리 파편을 딛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은 뜻밖에도 그의 부친 김정남이 생전에 머물던 비밀 거처였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어린 시절 한솔과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솔아, 만약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너는 이미 왕관보다 무거운 운명을 짊어졌겠구나. 호텔 101층 7번 기둥 뒤를 보아라. 그곳에 이 나라를 구할 마지막 열쇠가 있다.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호텔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군의 포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건물이 기울어지고 유리창들이 박살나며 폭풍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김한솔은 아버지가 말한 101층을 향해 무너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101층. 그곳에는 거대한 서버실과 함께 김정은의 생체 신호와 연결된 핵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김여정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총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바로 김한솔을 돕던 내부 조력자 서기 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당신이 왜 여기에? 서기 실장은 슬픈 눈으로 한솔을 바라보며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한솔군, 미안하네. 하지만 백두혈통은 여기서 끊어져야 하네. 자네가 살아서 이 호텔을 나가면 또 다른 독재가 시작될 뿐이야.
나는 이 호텔과 함께 모든 진실을 묻어버릴 걸세. 서기 실장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호텔 꼭대기층의 돔이 열리며 밤하늘을 가르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김정은의 최종 병기, 북극성 미사일이 발사대를 박차고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 돼. 멈춰야 합니다. 김한솔은 서기 실장을 밀치고 미사일 통제 장치로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사 버튼은 눌렸고 미사일의 궤도는 서울시청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겼던 7번 기둥 뒤에서 작은 단말기 하나가 굴러떨어집니다. 과연 김한솔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으로 서울로 향하는 핵미사일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에게 총을 겨눈 조력자 서기 실장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너져 내리는 105층 류경 호텔의 거대한 잔해 사이로 피비린내 진동하는 평양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단순히 북한 내부의 싸움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손에 쥐고 흔들려는 거대 강대국들의 추악한 본색이 드러나는 그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대혼란의 서막입니다. 제5장 베이징의 체스판,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류경 호텔의 꼭대기층에서 불길을 뚫고 탈출한 김한솔과 델타포스 요원들 앞을 가로막은 것은 북한군이 아니었습니다. 평양 시내 한복판, 웅장한 개선문 광장을 가득 메운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 최정예 설표 부대의 장갑차들이었습니다. 자국민 보호라는 뻔뻔한 명분을 내세워 국경을 넘어 평양 심장부까지 밀고 들어온 중국의 검은 야욕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중국군 지휘관 왕웨이 장군이 장갑차 위에서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김한솔에게 말을 건넵니다. 한솔 김 고생 많았소. 이제 그 위험한 총은 내려놓으시오. 우리 중국은 그대 부친 김정남과의 의리를 잊지 않았소. 우리가 그대를 새로운 북조선의 지도자로 세워주겠소. 대국인 우리 중국의 보살핌 아래서 그대는 진정한 왕이 될 것이오. 그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제안에 김한솔의 눈빛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서슬 퍼런 칼날처럼 빛납니다. 지도자라고? 당신들이 원하는 건 내 조국을 당신들의 지방 성 중 하나로 만드는 것 아니오? 나는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은 죄를 씻으러 온 것이지 남의 나라 꼭두각시 노릇을 하러 온 게 아니오. 내 나라의 운명은 우리 인민들이 결정할 것이다. 김한솔의 단호한 거절에 왕웨이 장군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집니다. 바로 그 순간 미군 지휘관 마이클 대령이 김한솔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속삭입니다. 한솔 김 현실을 봐라. 여기서 중국과 싸우는 건 불가능하다. 본부에서도 일단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시간을 벌라고 한다. 이건 명령이다. 하지만 김한솔은 눈치챘습니다. 마이클 대령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실 미 지휘부와 중국 측 사이에는 이미 은밀한 거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을 제거하는 대신 김한솔을 중국 측에 넘겨 완충지대를 유지하겠다는 강대국들의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믿었던 우방마저 자신을 체스판의 말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김한솔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결국 당신들도 똑같군. 내 나라를 찢어 발기려는 하이에나들일 뿐이야. 바로 그때 평양의 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수십 대의 드론이 날아와 중국군 장갑차를 타격하기 시작합니다. 김여정이 이끄는 918 특수작전대대의 마지막 반격이었습니다. 오빠를 배신한 놈들도 우리 땅을 넘보는 짱깨 놈들도 모두 죽여버려라. 평양은 백두 혈통의 것이다. 김여정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방송용 스피커를 통해 평양 시내에 울려 퍼집니다.
이제 평양은 미군과 중국군, 그리고 김여정의 결사대까지 뒤엉킨 지옥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화염병이 난무하고 미사일이 난무하는 아비규환 속에서 김한솔은 혼란을 틈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추격대를 피해 숨어든 곳은 평양 외곽의 낡은 방직 공장 지하였습니다. 그곳에는 굶주림과 고문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사내들이 총을 든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평양 반란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장인 노병 장 씨는 김한솔의 얼굴을 보더니 낡은 총구를 바닥으로 내리며 거친 숨을 내뱉습니다. 왕자님이라 부를까요? 아니면 김정남의 아들이라 부를까요?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소.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을 새로운 왕으로 모시기 위해 총을 든 게 아니오. 우리는 그저 내 자식들이 굶어 죽지 않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원하는 것뿐이오. 김한솔은 노병의 깊은 주름 속에 패인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총을 노병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왕이 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받은 피를 내 손으로 끊으러 왔습니다. 동지, 나를 왕이 아니라 당신들의 방패로 써주십시오. 김정은이 숨은 최후의 벙커, 그 문을 열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김한솔의 진심 어린 호소에 반란군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강대국들이 조국을 난도질하려 할 때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로 뭉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중국군의 드론이 공장을 포위하고 무차별 폭격을 시작합니다. 무너지는 천장 아래서 노병 장 씨가 비장한 각오로 외칩니다. 지상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저놈들의 감시망을 피하려면 평양의 밑바닥 하수도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은 시체 썩는 냄새와 오물이 가득한 지옥이지만 김정은의 심장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김한솔과 반란군들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시커먼 오물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눈을 뜨기조차 힘든 악취와 쥐떼들이 들끓는 어둠 속을 헤치며 그들은 만수대 의사당 지하 벙커를 향해 전진합니다. 한편 미군 내부에 숨어있던 배신자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그는 바로 마이클 대령의 최측근이자 한솔의 안전을 책임지던 통신병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측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암호화폐를 확인하며 김한솔의 실시간 위치를 중국군에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한솔 김은 지금 지하 하수도로 진입했다. 예상 출구는 만수대 3번 게이트다. 즉시 타격해라. 배신의 칼날이 시시각각 김한솔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오물투성이가 된 채 벙커 입구에 도착한 김한솔. 육중한 강철문 앞을 지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어린 시절 함께 병정놀이를 하던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현재 김정은의 호위사령부 장교인 강철이었습니다. 한솔아, 왜 돌아온 거니? 그냥 외국에서 편하게 살지 여기서 너를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내 마음을 아느냐? 친구의 총구 끝에 맺힌 눈물을 보며 김한솔은 비통하게 소리칩니다. 철아, 내 뒤에 있는 그 괴물을 위해 내 가슴에 구멍을 낼 셈이냐? 눈을 떠라. 내 부모님도 지금 저 지상에서 중국군 장갑차에 짓밟히고 계신단 말이다. 과연 김한솔은 친구의 마음을 돌리고 최후의 벙커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노리는 미군 내부의 배신자와 중국군의 포위망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다음 장은 그야말로 피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최후의 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김한솔, 그리고 김여정 세 혈육이 한자리에서 마주하는 소름 끼치는 순간입니다. 평양의 심장부, 만수대 의사당 지하 500m.
그곳은 지상의 굶주림과 비명이 닿지 않는 선택받은 악마들의 낙원이었습니다. 하수도의 악취를 뚫고 마침내 마주한 최후의 강철문 앞에서 김한솔의 호흡은 거칠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민족의 운명을 핵이라는 도박판에 올린 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기 위해선 가장 아픈 진실을 먼저 마주해야 했습니다. 강철문 앞을 지키고 선 한 사내. 김한솔의 어린 시절, 평양의 뒷골목을 함께 누비며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던 단짝 친구 강철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목숨을 지키는 호위사령부 장교가 되어 친구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철아, 제발 비켜라. 내 뒤에 있는 저 괴물은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너의 부모님도 내 동포들도 지금 지상에서는 중국군과 계엄군의 구둣발 아래 신음하고 있단 말이다. 친구를 향한 김한솔의 절규는 텅 빈 지하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철의 손에 든 구형 권총은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솔아, 나는 너처럼 바깥 세상을 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도 없었다. 나는 그저 이 체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임을 포기해야 했어. 내가 이 문을 열어주면 내 가족은 오늘 밤으로 고사포 앞에 서게 된다. 제발 나를 죽이고 지나가라. 두 청년의 비극적인 대치. 민족의 허리를 끊어놓은 잔인한 세월이 두 친구의 심장에 서로 총구를 겨누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벙커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김여정이었습니다. 강철 중좌, 뭘 망설이나? 저 역적놈의 심장에 당장 구멍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의 부모가 있는 수용소로 지금 즉시 처형 명령을 내리겠다. 김여정의 독설은 강철의 마지막 이성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김한솔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김한솔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 그의 다리를 겨냥해 사격했습니다. 탕 하는 굉음과 함께 강철이 쓰러졌고 김한솔은 피눈물을 훔치며 친구의 품에서 보안 카드를 빼앗아 강철문에 밀어 넣었습니다.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별천지가 펼쳐졌습니다. 지상의 인민들은 강냉이 죽 한 그릇이 없어 손가락을 빨며 굶어 죽어가는데 이 지하 벙커 속은 온통 순금으로 치장된 가구와 화려한 샹들리에로 가득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프랑스산 와인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식탁 위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인민의 고열로 쌓아 올린 악마의 성, 그것이 바로 백두산 서기실의 실체였습니다. 이것이 정녕 사람이 사는 곳이란 말인가. 우리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갈 때 이자들은 여기서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었단 말인가. 김한솔의 곁을 지키던 반란군 노병 장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대리석 기둥을 총개 머리판으로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분노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벙커 내부의 붉은 경보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하며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고. 핵미사일 발사 시퀀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종 발사까지 남은 시간 10분. 컴퓨터 모니터마다 서울시청, 도쿄도청, 그리고 워싱턴 펜타곤의 좌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최후의 수단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동반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김한솔과 델타포스 요원들은 핵가방이 있는 메인 서버실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의 통풍구에서
하얀 연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신경가스였습니다. 모두 방독면 착용? 이건 김여정의 짓이다. 오빠와 우리를 이 안에서 한꺼번에 말려 죽이려는 거야. 방독면을 쓸 새도 없이 몇몇 반란군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김한솔은 쓰러진 동료의 총을 건네받아 서버실 문을 부수고 진입했습니다. 그곳에는 김정은의 최정예 경호대 974부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둠 속에서 빛나는 날카로운 곡도를 들고 유령처럼 다가왔습니다. 비켜라. 내 나라는 내가 구한다. 김한솔은 아버지가 남겨준 단검을 뽑아들었습니다. 화려한 총격전이 아닌 살과 뼈가 부딪히는 잔혹한 육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한솔의 어깨가 베이고 피가 튀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핵 버튼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적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간신히 서버실의 핵 통제 컴퓨터 앞에 도달한 김한솔. 하지만 화면에는 암호 입력창이 떠 있었습니다. 암호를 알아야 한다. 암호가 뭐지? 마이클 대령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김한솔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놈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 이 세상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믿는 놈이다. 김한솔은 떨리는 손으로 김정은의 생일과 자신의 생일을 조합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철컥. 화면이 초록색으로 변하며 미사일 발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김정은의 기괴한 집착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틈도 없이 서버실 뒤편의 비밀문이 열리며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초췌하다 못해 해골처럼 마른 사내. 우리가 알던 그 김정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기폭 장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솔아, 결국 왔구나. 내 조카야. 내가 이 버튼의 비밀을 풀 줄 알았다. 김정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심장에는 수많은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심장 박동과 연결되어 있다. 내 심장이 멈추는 순간 평양 지하의 모든 전략 핵탄두가 동시에 폭발하도록 설계되었지. 나를 죽여보아라. 그럼 너도 내가 사랑하는 평양도 모두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 무슨 잔인한 운명의 장난입니까? 적을 죽여야만 나라가 사는데 적을 죽이면 나라가 멸망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김한솔의 총구가 김정은의 이마를 겨눈 채 부르르 떨렸습니다. 삼촌, 당신은 끝까지 비겁하군요. 인민의 목숨을 담보로 구걸하는 것이 당신이 말하던 백두 혈통의 위험입니까? 김정은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기폭 장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벙커 상층부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 중국군의 대규모 폭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너지는 대리석 조각들과 쏟아지는 냉각수 속에서 김한솔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괴물을 살려서 데리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함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벙커 내부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전등이 깜빡거리며 최후의 시간을 알립니다. 김한솔은 총을 내려놓고 김정은의 휠체어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죽어서 영웅이 될 자격도 없어. 살아서 인민의 재판대에 서라. 그것이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유일한 형벌이다. 김한솔은 김정은을 휠체어째로 밀며 무너지는 벙커의 비상 탈출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김여정의 마지막 자폭 명령을 받은 경호대원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차오르는 물속에서 숨이 가빠오는 극한의 상황. 김한솔은 김정은의 산소호흡기를 자신의 입에 번갈아 대며 어둠 속을 헤엄쳐 나갔습니다. 과연 김한솔은 이 수몰대는 지하 벙커에서 김정은을 생포해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상에서 기다리는 김여정의 총구와 중국군의 포위망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평양 대동강 물줄기가 핏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70년 독재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 마지막 아우성이 들리십니까? 칠흑 같은 지하 벙커, 차오르는 차가운 물속에서 숙부 김정은을 짐짝처럼 들쳐매고 사투를 벌이는 김한솔. 과연 그는 이 지옥 같은 수중 무덤을 빠져나와 우리 민족의 새로운 아침을 열 수 있을 것인가? 제7장 백두의 끝, 그 장엄하고도 처절한 피의 대면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무너진 지하 벙커의 천장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냉각수는 이미 김한솔의 허리를 넘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비상등의 붉은 빛은 마치 죽음을 재촉하는 악마의 눈동자처럼 깜빡거립니다. 김한솔은 한 손으로는 휠체어에 묶인 채 숨을 헐떡이는 김정은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를 밀어내며 필사적으로 나아갑니다. 삼촌, 죽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기서 죽어서 영웅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저 지상으로 나가 인민들의 눈물을 똑똑히 보고 그 앞에서 단죄받아야 합니다. 김한솔의 외침은 물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울립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김정은은 그 와중에도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기폭 장치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그의 가슴에 연결된 심박 센서가 불길하게 요동칩니다. 한솔아, 내가 나를 살리려 할수록 평양의 종말은 가까워진다. 내가 지상으로 나가는 순간 내 심장은 멈출 것이고 이 도시는 너와 함께 잿더미가 될 것이다. 백두혈통은 남의 손에 죽지 않는다. 우리가 세운 나라는 우리가 파괴한다. 이 무슨 천인공노할 집착입니까? 자기가 죽으면 나라까지 통째로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 광기. 김한솔은 이를 악물고 친구 강철이 알려준 비상배수 터널로 몸을 던집니다. 수압에 밀려 몸이 으스러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는 김정은의 목덜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터널 끝, 마침내 지상의 공기가 느껴지는 환풍구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김한솔은 온 힘을 다해 강철문을 발로 차부수고 밖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상으로 나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나왔구나, 조카야. 기다리고 있었다. 만수대 언덕 위 거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폭격으로 목이 잘려나간 그 처참한 폐허 위에 김여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가죽 장갑을 낀 정예 암살조들이 소총을 겨눈 채 도열해 있었고 머리 위로는 중국군과 미군의 전투기들이 평양 상공을 뒤덮으며 공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고모, 이제 끝났어. 김정은은 내 손에 있다. 당장 무기를 내려놓고 인민들 앞에 무릎 꿇어. 김한솔의 외침에 김여정은 차갑게 웃으며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총구가 향한 곳은 김한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오빠 김정은이었습니다. 한솔아, 너는 아직도 우리 집안을 모르는구나. 오빠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오빠가 죽어야 평양 지하의 핵탄두가 터질 것이고 그래야 이 혼란을 틈타 내가 중국으로 도망쳐 훗날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탕!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는 총성 한 발. 김여정의 총탄이 김정은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김정은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며 핵가방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집니다.
발사 60초 전. 안 돼. 멈춰. 김한솔은 김정은을 감싸 안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 순간 만수대 언덕 저편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미군 델타포스의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대령이 로프를 타고 내려오며 외칩니다. 한솔 김, 가방을 던져. 우리가 신호를 차단하겠다. 하지만 김여정의 부대원들이 미군을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붓습니다. 평양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미군과 북한 결사대,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중국군 장갑차 부대까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전쟁터입니다. 김한솔은 피 흘리는 김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어가는 독재자의 눈에는 공포와 허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솔은 아버지가 남겨준 단검을 꺼내 김정은의 가슴에 연결된 전선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길을 보여주세요. 김한솔의 손끝이 떨립니다. 빨간 선인가, 파란 선인가. 이 선 하나에 서울의 운명과 평양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10초, 9초, 8초 카운트다운이 잦아드는 순간 김한솔은 자신의 직감을 믿고 메인 전선을 끊어버렸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멈췄습니다. 핵폭발의 공포가 멈춘 것입니다. 분노한 김여정이 직접 소총을 들고 김한솔을 향해 달려듭니다. 이 나쁜 놈, 내가 감히 백두의 위험을 더럽혀. 김여정과 김한솔의 최후의 육탄전, 평양의 지배자로 군림하던 여왕과 그 정권을 무너뜨리러 온 황태자의 대결입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피가 튀는 처절한 사투 끝에 김한솔은 김여정의 손목을 꺾고 그녀를 바닥에 맺혔습니다. 고모, 백두 혈통의 위험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민의 밥그릇에서 나오는 거야. 당신은 이제 끝났어. 바로 그때 하늘을 가득 메웠던 구름이 걷히며 평양의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만수대 언덕 아래서 믿기지 않는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와! 굶주림에 지쳐 숨어있던 수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 언덕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공포에 떠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김한솔의 방송을 듣고 독재자의 몰락을 눈으로 확인한 인민들이 스스로 일어난 것입니다. 김정은을 처단하라. 김여정을 잡아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몰려오는 인민들의 물결 앞에 김여정은 처음으로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칩니다. 중국군 장갑차들도 노도와 같은 민중의 물결에 당황해 포신을 돌립니다. 김한솔은 피투성이가 된 채 동상 터 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한쪽에는 쓰러진 독재자 김정은, 다른 한쪽에는 체포된 악녀 김여정. 그리고 그 앞에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주인의 목소리를 내는 인민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평양 시내 곳곳에서 알 수 없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중국군이 본격적으로 평양 점령을 위해 시가전을 개시한 것입니다. 미군 지휘관 마이클 대령이 한솔의 어깨를 잡습니다. 한솔, 이제 선택해야 해. 미군 헬기를 타고 여기서 탈출할 건가, 아니면 이 혼란 속에서 인민들과 함께 죽을 건가? 중국군이 5분 뒤면 이곳을 완전히 포위한다. 김한솔은 대동강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묻은 삼촌의 피와 친구의 눈물을 떠올립니다. 과연 김한솔은 강대국들의 품으로 도망쳐 안전한 삶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무너지는 조국과 굶주린 인민들 곁에 남는 가시밭길을 택할까요? 평양 만수대 언덕 위 70년 세월을 버텨온 거대한 우상이 고꾸라졌습니다. 목이 잘려나간 거대 동상 위로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그 자욱한 안개를 뚫고 마침내
우리 민족이 가토록 기다려온 2026년의 첫 새벽빛이 대동강 물결을 비춥니다. 시청자 여러분, 피와 눈물로 얼룩진 이 대서사시의 끝에 우리가 마주한 것은 왕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유라는 이름의 낯선 길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만수대 언덕에 홀로 선 김한솔의 발치에는 한때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독재자 김정은이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 곁에는 수갑이 채워진 채 도끼 서린 눈으로 조카를 노려보는 김여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평양 시내를 포위하고 있던 중국군 왕웨이 장군이 확성기를 들고 최후 통보를 보냅니다. 한솔 김, 더 이상의 유혈 사태는 원치 않는다. 지금 당장 김정은과 김여정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그대는 우리 장갑차에 올라타라. 베이징이 그대의 안전과 새로운 북조선의 통치권을 보장할 것이다. 중국군의 거대한 탱크 포신들이 한꺼번에 김한솔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같은 시각 미군 지휘관 마이클 대령도 한솔의 어깨를 잡으며 다급하게 속삭입니다. 한솔, 중국군에 넘어가면 넌 영원히 그들의 꼭두각시가 된다. 우리 헬기를 타라. 워싱턴은 너를 망명 정부의 수반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서 죽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 강대국들의 냉혹한 제안이 한솔의 귓전을 때립니다. 한쪽은 중국의 위성국가를, 한쪽은 타국에서의 화려한 망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김한솔의 눈은 저 멀리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 언덕으로 올라오는 수만 명의 평양 시민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탱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70년의 침묵을 깨고 터져나온 그들의 함성은 강대국의 엔진 소리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내 발밑에 흐르는 이 땅의 피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김한솔은 마이클 대령의 손을 뿌리치고 김정은과 김여정을 끌고 언덕 아래 김일성 광장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수만 명의 인민이 그를 에워쌉니다. 증오와 분노,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눈빛들이 그를 향해 쏟아집니다. 한솔은 품 안에서 그동안 지켜온 붉은 리스트 수첩을 꺼냈습니다. 북조선 인민 여러분, 여기 이 장부를 보십시오. 당신들이 굶주릴 때 이자들이 숨겨둔 비자금, 당신들을 감시하고 죽인 배신자들의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여러분은 복수할 수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당장이라도 김정은과 김여정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한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김한솔은 그 장부를 시민들 앞에서 높이 쳐든 뒤 라이터를 켜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장부를 태워버리겠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증오는 또 다른 독재자를 만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거를 태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해야 합니다. 불타는 장부의 재가 평양의 새벽바람에 흩날립니다. 수만 명의 군중 사이로 정적이 흐릅니다. 김한솔은 무릎을 꿇고 앉아 시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새로운 왕이 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의 죄를 대신 빌러온 한 명의 죄인일 뿐입니다. 이제 김씨 일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왕관은 주인인 여러분이 가져가십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김한솔의 진심 어린 참회에 돌을 들고 있던 노인들이 통곡하며 주저앉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이제야 우리 자식들이 살겠구나. 평양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 눈물의 통곡 소리는 70년 분단의 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포성이었습니다. 중국군 왕웨이 장군은 당황했습니다. 민중의 거대한 파도 앞에 탱크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중국군 부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성난 민심에 밀려 국경 너머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헬기도 한솔의 의지를 확인한 듯 멀리 남쪽 하늘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며칠 뒤 평양 판문점 인근 김한솔은 체포된 김정은과 김여정을 국제형사재판소 호송 차량에 태워보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전 세계의 법정에서 낱낱이 밝히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김한솔은 부친 김정남의 유골함을 들고 대동강변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땅의 흙을 유골함에 섞어 강물에 뿌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평양에 봄이 왔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마지막 장면, 카메라는 평양의 평범한 국밥집을 비춥니다. 화려한 수트를 벗어 던지고 낡은 점퍼를 걸친 김한솔이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평범한 평양 시민들이 둘러앉아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나누며 통일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제 왕이 아닙니다. 백두 혈통의 황태자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평양의 아침을 여는 한 명의 평범한 시민이자 우리와 함께 살아갈 형제였습니다. 저 멀리 남포항에서 출발한 남한의 쌀배가 대동강 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며 영화는 장엄한 막을 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진정한 승리는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70년의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치는 그날까지 김한솔의 이야기는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